자, 여러분, 두 번째 와인입니다. 두 번째 와인은 화이트 와인을 드셨으니까 이제 레드 와인을 한번 시음을 해보기 전에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산타루치아의 전체 생산량 중에 이게 네로디 트로야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40% 이상 됩니다. 네로디 트로야의 이 레드 와인은 상당히 구조감도 좋고 타닌도 풍부하고 역시 산도도 있고 이 해발고도가 250m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평평하게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한 20km 정도밖에 해안가인데 그 해안가에서부터 살살살살 올라와서 이 해발고도가 250m입니다. 사실 좀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인데 이 네로디 트로야를 이 산타루치아에서는 전체 헥타르로 치자면 한 4헥타르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을 이제 네로디 트로야를 심습니다. 뿔리아 자체가 이게 비가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관계 시설이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농사도 짓기가 어려울 만큼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땅에 흙이 한 30cm에 40cm 정도 묻혀 있는데 그 이하는 전부 다 돌입니다. 돌 중에서 칼카리어스라는 석회질의 토양들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잘 적응하는 포도 품종인데 이게 유래가 트로이아니까 트로이의 전쟁 이후에 유민들이 가지고 나온 품종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역사가 깊은 품종이죠. 그리스 시대니까 이 지역에 아주 즐겨 심어졌는데 사실 이게 뿔리아라는 자체가 와인 퀄리티를 아주 뭐 그럴싸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양조 방법도 개선이 되고 상당히 많은 양조 지식들이 축적이 되면서 굉장히 잘 만드는 생산자들이 나오는데 그중 백미가 이 산타루치아입니다. 이 산타루치아의 네로디 트로야는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기품 있고 멋있고 우아하고 구조감 좋은 그런 와인을 생산하는 그 와이너리로 유명합니다. 물론 이제 생산량 자체는 뭐 3만 병도 채 안 되니까 굉장히 작은 양이겠죠. 전체 수확량은 한 2kg 정도 됩니다. 이게 그루마다 한 2kg 정도인데 이렇게 봐도 번치 수가 12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온전한 번치들이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한 2kg 정도의 포도를 수확해서 이걸 결국은 병입할 때는 한 1kg 정도, 그러니까 한 그루당 한 병이 채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포도나무에서 에너지를 영양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포도송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집중도가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퀄리티 있는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확을 줄여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겠죠. 한번 따먹어 볼게요. 포도송이 중에서 가장 산도가 높은 부분이 이 아래쪽이에요. 이 아래쪽이라서 이렇게 이제 포도송이가 얼기설기돼 있으면 다행히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진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집중도 있게 밀도 있게 타이트하게 형성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 물이 들어가서 안에서 썩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얼기설기하니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도 잘 빠지게 그렇게 구조적으로 돼 있습니다. 네로디 트로야 자체의 포도송이 원래 유전적인 형질 자체가 네비올로처럼 그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요 부분, 이 위쪽 부분이 가장 당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맛있네요. C는 2개 내지 3개고요. C에도 탄닌이 엄청나게 들어있고 껍질도 두꺼운 데다가 껍질에도 탄닌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충분히 달고 안에 있는 과육이 아주 그렇게 질기질 않습니다. 사실 이런 포도를 맛보고 난 다음에 와인을 맛보게 되면 이 포도 맛에서 연장선상에서 와인의 맛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사실 포도 맛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테이스팅 룸으로 가서 실제적으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추, 그 다음에 소금, 마늘, 자, 올리브오일, 뽕 이렇게 안에를 좀 파내고 타. 원래 고수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깻잎이 향이 진하니까 고수랑 부딪힐까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후식으로 쓸 고구마입니다.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산타루치아 1 멜로그라노 2020년 빈티지입니다. 개봉하겠습니다. 짜자자잔, 짜자잔, 짜자잔. 품종은 네로디 트로야 100%입니다. 오크 숙성은 한 6개월 정도 숙성시킨 거고요.
향이 굉장히 농밀하게 느껴지고 체리나 검은 자두 껍질이 약간 삭힌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역시 남부 와인처럼 되게 강렬하죠. 적절한 탄닌도 있고 약간의 산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과실량이 아주 풍만합니다. 그래서 이 와인에는 돼지고기류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피망 안에 넣은 돼지고기 요리를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와인이랑 음식이랑 밸런스가 비슷해야 돼요. 맛의 강도가. 한쪽이 강해버리면 한쪽이 뭉개져 버리거든요. 정말 잘 맞네요. 제가 적절하게 양치를 썼는데 오늘은 깻잎을 써봤어요. 보통 저 고수를 쓰는데 깻잎을 쓰니까 향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되게 잘 맞네요. 돼지고기의 느끼함도 싹 쓸어나가면서 그 입안에 적절하게 향이 돼지고기랑 탄닌이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그 느낌입니다. 음식이 강하면 와인이 상대적으로 약해지죠. 예를 들면 여기다 화이트 와인을 마셨으면 화이트 와인 맛을 잘 못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보다도 더 센 뭐 바롤로라든지 이걸 먹었으면 아마 이 음식 맛이 입안에서 잘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와인하고 음식하고 늘 균형적인 그 배분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강도가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일멜로그라노는 석류란 뜻이에요. 석류 그림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지역이 실제로 또 석류도 되게 많이 생산하는데 석류의 크기가 뭐 이렇게 애기 머리만큼 게 되게 커요. 진짜 달고. 왜냐면 햇빛이 충분하니까. 그런 석류의 그 왜 안쪽에 보면 왜 하얀 막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씹어먹으면 약간 쌉싸름하면서 나는 그 향들, 그런 향들도 이 라즈베리라든지 이 블랙베리 향하고 같이 안에 그러한 향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멜로그라노라는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와인도 사실 뭐 굉장히 진지하고 시리어스한 그런 와인은 아닙니다. 과실량 풍부하고 적당한 산도와 적당한 탄닌이 있어서 음식 먹기에는 되게 좋아요. 한번 이런 저렴한 와인도 이런 돼지고기나 가벼운 양념의 소고기 같은 거 이런 것들하고 되게 잘 맞습니다. 특히 남부 와인들이 그렇습니다. LA 갈비라든지 요거 약간 단맛 나잖아요. 그 다음에 불고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잘 맞는 와인입니다. 뿔리아의 별 산타루치아의 일멜로그라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